예,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를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원래 1부에서 보내드렸는데 오늘 3부에서 보내드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색다른 기분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잘 모르는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부가 아닌 3부에서 인사드리는 3배 더 반가운 아나운서 이우영입니다. 기분이 어때요? 지금 네? 3부에 이렇게 나오니까. 기분이 3배로 좋습니다. 3배로 좋아요? 진짜로 좋아요? 3배지요. 아닐 것 같은데. 왜요? 아니 빨리 하고 운동도 좀 하고 그러는 게 좋지 않아요? 물론 좋습니다만 가끔씩은 또 이렇게 가끔씩은 리프레시.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걸 지금 갑자기 3부로 가니까 이게 어떤 얘기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게 사람이라는 게 버릇이 무서운 것 같아요. 무슨 버릇 있어요? 저 버릇이요? 저는 버르장머리 말고 버릇. 말버릇들은 있는데 딱히 다른 버릇은 생각은 안 나네요. 네. 말버릇. 사람마다 쪼라고 하잖아요. 각자의 말버릇이 있잖아요. 쪼가 있죠. 저도 자주 쓰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거야 누구든 다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습관 버릇 같은 게 없어요? 생각나는 게 딱히 없는데요. 교수님은 계신가요? 난 많아요. 네. 난 많고 네. 습관 담배 피는 것도 습관인가요? 습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거요? 네. 그런 걸 비롯해가지고 난 많죠. 제 습관은 누군가를 따라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따라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진짜 음성 모사가 아주 대단해요.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 친구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네, 제가 그렇죠? 그리고 종종 뉴스앤뮤직에서 교수님 없을 때 교수님 성대모사도 종종 청취자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주말에 뉴스앤뮤직 진행하는 날 미리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평일인가 싶으실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3부에서 하니까 말빨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새로운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에는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 비서관, 소방청장 허석권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는 장동훈 기상청 차장이 내정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앞서서 그리고 이제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강민수 후보자가 지명이 됐습니다. 이 국세청장 차관급이지만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함께 4대 권력 기관장으로 분류가 돼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자, 여론조사도 한번 살펴볼 텐데 윤 대통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엠브레인 퍼블릭과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4일에서 26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에게 물어봤고요. 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 긍정평가 27, 부정평가 64%가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서울이 5%포인트 내린 25%가 나왔고요. 인천, 경기 25%, 대전, 세종, 충청은 31, 광주, 전라는 6%였습니다. 영남권을 묶어서 살펴보면 TK는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3%포인트 오른 41%, 부울경, PK는 2%포인트 내린 36%로 나왔습니다. 또 이번에 국정 방향성 평가에 대해서도 조사가 있었는데 올바른 방향이다가 30%,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61%를 나타냈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한번 보면 국민의힘은 29, 민주당 25, 조국혁신당 14, 개혁신당 4, 진보당 1% 순이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재난 문자로도 지금 계속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본다는 응답이 47, 적대와 경계의 대상으로 본다는 응답이 46%였습니다. 이번 조사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루어졌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5.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MBS 조사 기준으로 봤을 때 윤 대통령 지지율이 총선 직후인 4월 3주차 27%로 하락한 뒤에 6월 4주차인 오늘까지 27에서 29를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의 이
머무르고 있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20%대면은 사실 5년차 지지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서 나타나는 현상, 다시 말해서 집권 5년 차에 나타나는 정치권의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막 불거지고 있어도 사실 하등 이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이런 대통령의 지지율을 좀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만한 어떤 호재가 없다라는 것도 또 상당히 그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대통령이 지지를 좀 끌어올리려면 좀 바뀐 모습도 보여줘야 돼요. 바뀐 모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론에 내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호응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도 사실 보여줘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 그러한 것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깝고 저는 사실 뭐를 또 이걸 봤냐면 이 조사에서 이 모병제에 대한 그 인식 조사가 있거든요. 찬성한다가 51%, 반대한다가 39%예요. 그러니까 이 찬성이 절반을 넘고 있다라는 거 모병제. 그 모병제 사실 그 인류 역사상 최초의 징병제는 어디서 됐을까요? 그리스 로마? 그리스 로마. 네. 야, 이거 땡 하려면 저기까지 가야 되네. 네. 예, 땡이고요. 그 프랑스 대혁명 일어났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최근이네요. 그렇죠. 네. 국민 주권, 주권 재민. 이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면서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나고 이때 당시에 이 징병제가 처음 실시가 됐어요. 왜냐하면 징병제의 취지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국가의 주인이 당신들 국민이니까 국가의 위기에 처했을 땐 당신들이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게 징병제의 취지인데 프랑스도 모병제로 바뀌고 독일도 모병제로 바뀌었어요. 독일이 프랑스보다 나중에 모병제로 바뀌었는데 한 6년 됐을 거예요. 6, 7년 됐을 거예요. 독일이 모병제로 바뀐 거. 그런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모병제 전 반대하지는 않는데 이 모병제라는 게 북한의 핵 위기와 맞물려서 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나경원 그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 핵무장론 이러한 것들과 저는 같이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은 모병제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구나.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눈여겨봤었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식도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 북한이 협력과 이 어떤 그런 대상이 된다는 것과 이 경계의 대상이라는 것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생각보다 북한에 대해서 아직도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여론이 적지 않다라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전 굉장히 사실은 놀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근데 이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금 정치 군사적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이게 59%고 상황에 상관없이 추진해야 된다는 게 29%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북한에 대한 지원이 부정적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그런 부분인데 북한이 글쎄요. 화해와 협력의 대상 47%, 적대와 경계의 대상이 46%. 이거 반반이라는 걸 보면 북한이라는 존재가 아직 우리한테는 상당히 좀 바라보기 복잡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목 국회 부의장 후보로 6선의 주호영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박덕흠 의원을 누르고 부의장 후보가 됐습니다. 국회의장이 5선인데 6선이 부의장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제기도 있었는데 기존 관례를 존중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민주당 출신 의장, 부의장의 독단과 독주방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7개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도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외교통일위원장 후보 경선에서 김석기 의원이 4선의 안철수 의원을 꺾은 점이 화제가 됐고요. 나머지 상임위원장 후보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기획재정위원회 송원석, 국방위원회 성일종,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정보위원회 신성범,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김민기 전 의원의 국회 사무총장 임명 승인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자, 이제 이 국회가 야당의 뭐 국회의장 또 부의장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그리고
여당의 국회 보이콧하면서 파행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22대 국회 개원 28일 만에 이제 제대로 진용을 갖췄는데요. 국회가 다음 달 2일에서 4일 22대 첫 대정부 질문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8일과 9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 후보가 선출이 됐고요. 상임위원장 후보도 결정이 되면서 마침내 원구성 완료가 된 국회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22대 국회에 그렇게 큰 기대를 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21대보다 조금이라도 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기대도 지금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 모습을 보면은 이걸 웃어야 될지 한숨을 쉬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라는 데가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절로 들게 하는 부분들이 뭐 요소요소에 들고 셌거든요.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통과되면서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들의 몸싸움은 없어졌는데 몸싸움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제 모습을 찾아가느냐 전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말싸움도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공부 잘했어요? 뭐 어느 정도 했습니다. 네. 제가 더 잘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근데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았고 저는 뭐 22대 국회가 뭐 돼가지고 일반적으로요 이 원구성 돼가지고 이제 그 출범을 하면 다 좋은 말만 했어요. 21대도 근데 전 그때도 나쁜 말을 했지만 지금은 근데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기대를 안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뭐 잘했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출발부터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휴 뭐 얘기할 기분도 안 나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한번 자신들끼리 잘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요. 국회의원 한다는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자, 다른 얘기하죠. 예. 네. 자, 공수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경찰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사건을 수사 중인데요. 부산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을 벌였고요. 서장실과 형사과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와 관련 자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또 오경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당시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불러서 조사 중이다라고 하고요. 앞서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옥전 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대표 피습 직후 경찰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페트병으로 물 청소를 한 것이 범행 현장 훼손이자 증거인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미 범인이 검거가 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피의자 소환 조사 그리고 압수수색 관련해서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법조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아무리 이 범인이 검거가 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다라고 한들 일반적인 상식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사실 현장 보존이 최소한도 좀 더 자세한 현장 이 상황을 알기 위해선 상당 시간 좀 보존이 돼야 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범인이 확실하다, 범인을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을 그냥 청소해도 된다. 글쎄 저는 좀 그거는 저는 그 논리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뜻 납득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저는 공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공수처라는 데서 요새 공수처가 좀 수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뭐 하는지 잘 몰랐는데 어쨌든 공수처가 이 수사를 어떻게 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를 한번 지켜봐야겠죠.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만으로 봐서는 저는 사실 민주당의 그런 문제 제기에 상당 부분 저는 공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내일은 일부에서 보는 거 맞죠? 네. 우리 박지혜 PD가
맞대요. 내일은 일부에서 봅시다. 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오늘은 경기 공략